반갑습니다. 한입니다. 오늘은 티스토리로 고수익을 얻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광고와 키워드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하시면 고수익을 얻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설명적인 부분이 들어가서 제가 조금 천천히 설명을 하겠으니 차분하게 내용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티스토리를 하시면서 고수익으로 가기 위해서는 키워드에 대한 이해, 그리고 광고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합니다. 대부분 고단가 키워드라고 말을 많이 하니까 너도 나도 따라만 하시고, 내가 열심히 20개, 30개의 포스팅을 적어도 나는 수익금이 오르지 않던데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광고에 대한 이해, 키워드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하지 못하고 남들이 말하는 방향만 무조건 따라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티스토리 고단가 키워드를 찾는 방법은 제가 이미 다른 영상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위에 있는 카드 섹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티스토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돈을 벌기 위해서죠. 당연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포스팅을 해야 합니다. 포스팅을 하기 위한 첫 번째는 키워드를 찾아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키워드란 아무 키워드나 스토리에 적는다고 해서 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수익을 얻으려면 일정 부분 리스크를 분명히 감안해야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품질을 실제로 초반에 당해보시는 것이 제일 좋은데 제가 당연히 권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리스크 요인을 안고 있는 키워드나 포스팅을 작성할 때는 정보성 키워드와 병행해서 사용을 해주면 그나마 좋습니다. 애드센스 승인을 받기 위해서 논문, 백과사전 등 이런 내용으로 적으면 승인받기 쉽다고 하는데 그런 이상한 것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승인을 쉽게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아무도 찾지 않는 글이기 때문에 필요없는 포스팅이 되어버립니다. 가끔씩 제가 정보성 키워드를 적으면 좋다고 하니까 한글 키워드 같은 것을 찾아서 티스토리 키워드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무거나 사용하시면 티스토리에서 조회수는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수익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키워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구글 애드센스 광고를 하는 사람들은 누구인지 다들 아시죠? 사업을 하는 사람,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 지식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람, 홍보를 하는 사람들이 구글 애즈에 광고비를 지불하고 광고를 합니다. 노출을 하려면 이 사람들이 홍보하고 싶은 키워드를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정확히 딱 맞아 떨어지지 않지만 구글은 페이스북만큼 키워드에 따른 광고 노출 관련도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그 중에서 단가가 높은 것이 보통 대출, 금융, 보험, 가전, IT, 자동차가 대표적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이제 없습니다. 알아도 적절하게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모르고 포스팅을 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힘이 든 것입니다. 구글 최적화라고 보통 말하는 구글 SEO 최적화를 위해서는 H1 태그, 디스크립션, 앵커 텍스트, 알트 태그, 이미지 최적화, 그리고 용량 줄이기 등 H1 태그는 문맥에 맞게 제목 1, 2, 3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서 전체적으로 포스팅 내용을 구글에게 이 내용의 문서가 좋다는 걸 인식하기 위한 HTML 태그를 얘기합니다. 디스크립션은 본문의 서두에 150자 이내 정도로 이 포스팅의 핵심이 되는 요약 문장을 말하는 것이고, 앵커 텍스트는 이 포스팅 내용에서 본문 중에서 핵심이 되어 한 개의 단어를 HTML에 넣어줘서 링크를 걸어서 인식시켜 주는 것을 말합니다. 알트 태그 역시 이미지 속성에서 대체 텍스트 개념으로 내용을 넣어서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형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지 최적화 역시 용량 줄이기를 위해서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외에도 생각나는 것만 10가지가 넘는데 이 5가지도 제대로 포스팅에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보성 키워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애드센스 수익과 연결되는 키워드가 있고 애드센스 수익이 영원인 키워드도 있습니다. 작성은 열심히 했지만 수익하고는 전혀 연계가 되지 않는
그런 키워드를 실제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이라고 한번 키워드 마스터에서 키워드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이 PC 검색량도 높고 모바일 검색량도 어느 정도 되네요. 조회수도 58,900이 되고 문서수가 그 반도 안 되네요. 0.350이니까 보통 이런 걸 황금 키워드라고 얘기를 하고 포스팅을 하면 좋다고 하는데, 이런 키워드를 갖다가 똑같은 키워드를 키워드 플래너에서 한번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구글에 있는 키워드 플래너에서 검색량 및 예상 실적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이라고 검색을 하고 시작하기를 누르겠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월간 평균 검색량이 1,000에서 1만이면 한 5,000 정도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네이버처럼 구글에서도 검색량은 많지만 페이지 상단 입찰가하고 상단 최저 범위 최고 범위 전부 다 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키워드들을 메인으로 쓰시면 티스토리에서는 전혀 돈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비슷한 내용의 다른 게 있을 수도 있겠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이 영어로 DART입니다. DART, DART라고, 소문자로 DART, DART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DART 역시도 검색량도 많고, 조회수도 꽤 나오고, 문서수도 0.8 정도는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키워드들도 보통 황금 키워드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건 역시도 구글에서 치면 한번 쳐보겠습니다. DART도 한번 쳐보겠습니다. DART라고 검색을 하면, 이와 같은 경우에는 DART로 검색을 하니까 페이지 상단 입찰가 최저 범위 최고 범위에서 1643, 139원 정도 나왔네요. 139원 정도가 나왔는데, 이거를 아마 이 DART가 지금 보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DART인지 아니면 금감원 DART인지 여러 가지로 이런 부분이 있어서 걸릴 건데, 제가 생각에는 여기서 말하는 139원이나 1643원은 이 DART가 아닌 예를 들면 네이버에서 말하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일 수도 있고, 실제로 DART, DART를 쳐보면 DART에는 맨 처음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DART도 나오지만 밑으로 가보시면 아마 이런 DART도 나올 겁니다. 이 DART일 수도 있습니다. 이 DART일 수도 분명히 있고, 구글에서도 마찬가지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을 검색을 하면 이 내용이 정보성 키워드 나오지만 DART 역시도 여기서 보시면 이 DART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DART일 수도 있지만 DART 게임을 하는 DART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이나 DART를 갖다가 티스토리에서 메인 키워드로 잡아서 쓰시면 별로 수익이 나지가 않습니다. 이런 거는 그냥 정보성 키워드로 적는다든지 또는 서브 키워드 정도로 한두 개 정도 간단하게 적어 주시는 것이, 이것을 메인으로 해서 적으시면 수익으로 연계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차라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이 아닌 금융감독원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도 조회수도 많고 나쁘지 않네요. 보통 티스토리에서 고단가 키워드에 속하는 게 금융감독원이 고단가 키워드에 속하지는 않지만 금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고단가 키워드의 부분에 포함은 되는 것은 맞습니다. 이 내용을 그대로 키워드 플래너에서 한번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이라 치고 키워드 플래너에서 구글 애즈 키워드 플래너에서 검색을 해보면 1만에서 10만, 월간 평균 검색량도 한 5만 정도 된다는 말이네요. 전달 기준으로 5만 정도 되고, 페이지 상단 입찰가 최저 범위가 714원, 최고 범위가 2,337원,
714원 정도면 나쁘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으로 내용을 많이 적어주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구글 애드센스 콘텐츠 광고비를 68% 정도를 지급해 준다고 하는데, 그건 좀 제가 생각해도 너무 큰 것 같고, 714원에 68%보다는 한 60% 정도로 계산을 해보면 약 428원 정도가 나옵니다. 못해도 이런 키워드로 상위 노출이 되고 하면 400원 정도는 건당 얻을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쉽게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예시를 들어서 직접 키워드를 찾아보면서 설명한 부분이니 참고 정도로 생각해 주시고, 광고 및 키워드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이해를 하지 않고 계속 단편적으로 고수익 키워드만 계속 찾으려고만 하면 시간이 지나면 수익은 금방 떨어집니다. 티스토리를 하면서 HTML이나 스킬적인 요소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내용만 세팅을 해도 충분하고, 양질의 글이 쌓이게 되면 나중에 내용을 수정할 필요도 없고 수익도 일정하게 계속 유지가 됩니다. 하루에 3포스팅 이상을 하면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물론 좋겠지만, 매일 꾸준하게 3포스팅을 할 자신이 없다면 1일 1포스팅으로 양질의 글을 적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라도 더욱 좋습니다. 블로그는 꾸준히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로그를 하면 그 사람의 성격이 드러납니다. 저 역시도 꼼꼼한 성격이라 블로그를 할 때 조금 피곤합니다. 저처럼 꼼꼼한 분이라면 어느 정도는 대충 하시면서 때로는 그냥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너무 블로그 내용이나 블로그 글, 오류나 그런 부분에 집착하지 마시고, 꼼꼼한 성격의 분들은 때론 뭔가 조금 부족한 듯 싶어도 그냥 넘어가시고 빠르게 다음 내용을 준비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꼼꼼하지 못하고 포스팅을 할 때도 대충 하시는 분들은 H1 태그, 디스크립션, 앵커 텍스트, 알트 태그, 이미지 최적화 및 용량 줄이기와 같은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은 꼼꼼히 따지고 포스팅 하나하나에 반드시 넣으셔야 됩니다. 이런 티스토리를 하면서 HTML과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들은 보통 유튜브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제가 똑같이 할 필요는 없고, 저는 초보자분들이 조금 더 시간을 단축시키면서 쉽게 할 수 있는 H1 태그나 디스크립션, 그리고 용량 줄이기, 이런 내용들을 정형화된 방식으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앞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